이 국장님,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날 네.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대여 공격을 자제하고 네. 먹사니즘이란 민생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어떤 전략인가요? 뭐 실용주의 전략인가? 예. 이건 사실 저작권료를 냈나 모르겠어요. 예. 송영길 전 당대표가 먹고 사니즘 연구소 뭐 해서 자기 싱크탱크를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뭐 이렇게 이름을 달지 먹사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고짜 빼고 먹사니즘, 즉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다분히 자기가 투사의 이미지. 그리고 막 뭐 강성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걱정을 하고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다. 즉 나야말로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출사표 같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보면 8,113자입니다. 거의 그 20분이 넘게 논문 한 편. 뭐 이만해요. 8,000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8,000자가 넘나 했더니 뭐 외교 안보 분야부터 뭐 경제 사회 뭐 이렇게 총망라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당대회라는 건 어쨌든 당원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 메시지도 있지만 근데 이건 뭐 당원보다는 유권자 여러분 저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대통령 찍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다라고 호소 대통령 후보 호소인. 이로 지금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금투세라든가 네네. 종부세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쉽다기보다 이재명의 특기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딱 결단을 내려서 나 이렇다 종부세 폐지한다. 그래갖고 딱 그 전쟁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투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선배님.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이잖아요. 5개월 정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화두를 던지는 것처럼 그냥 얘기했어요. 미적지금. 왜냐하면 이게 자기 원래 지지층이 반대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거 5%도 안 되는 부자들한테 주식 채권 부자들한테 그러니까요. 물리는 거를 왜 지금 금투세를 하느냐. 당내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뭐 정책의 의장까지도 반대를 표명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성준은 반대를 하지요. 자, 종부세 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어정쩡하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도로 포지셔닝 해갖고 살짝 걸쳐놓는 그런 수법. 뭐 중도층한테 좀 어필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당대표 출마할 때도 민생 하면서 모든 것을 민생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지만 지난 당대표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방탄이요. 방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도 사당화했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먹히질 않는 게 감동적으로 먹히질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려면 지난 2년 동안 민생 법안을 위해서 계속 민생 법안을 쌓아나가고 통과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봐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민생 법안을 지금 하는데 왜 통과 안 시켜주냐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21대도 마찬가지고 22대 열자마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검사 탄핵, 아니면 뭐 검사들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탄핵 또 뭐 또 저기도 있잖아요. 온갖 그런 그 법들 그러니까 검사의 손발을 묶고 판사의 손발을 묶고 수사 지연, 기소 지연, 그다음에 재판 지연 이 세 가지를 위한 법안 이외에 민생 법안 뭐를 냈느냐 되묻는 거죠. 이재명한테. 어쨌든 이제 8.18 전대를 향해서 김두관 전 의원 또 뭐 한 사람 더 있던데 김지수 뭐 들러리든 페이스메이커든 그러나 김두관 전 의원이 당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100%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러나 김두관의 목소리가 본인의 그 출사표에서부터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뭐 개딸들한테는
완전히 저 수박 아니냐 배신자다. 뉴 수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신자다 뉴 할 것 같지만 네네. 일반 국민이라든가 중도층한테는 정말 맞는 소리만 딱딱 골라서 하고 있네. 이게 어쨌든 앞으로 이 합동 연설에도 할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TV 토론을 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일극 체제 네네. 이걸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제왕적 대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노무현 정신도 이렇고 김대중 정신도 실종됐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려고 나오는 후보가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인데 네. 지금은 진짜 이렇게 그 독재 시대다 보니까 김두관의 용기를 막 지금 박수치고 있어요. 아니, 용기 당내에서 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제 말씀은. 네, 이 정도가 용기다. 그러니까 워낙에 개딸들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조차 아주 반가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워낙에 이 목소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김두관이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아유 이재명 만세 그리고 아유 나도 조금만 봐주세요. 이 정도의 들러리를 할 건지 또 이 김두관이 그냥 김두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리틀 노무현 소리도 듣고 당시에 대선 후보 이재명보다 훨씬 앞서서 대선의 꿈을 키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한때는 당시에 친노 그룹 중에 일부가 아예 통째로 김두관한테 가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뭐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실제 목소리가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 번 하고 요거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비슷한 일관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 있는 패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왜 무의미하게 그냥 사라져가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쓸만하다 지더라도 그렇게 갈 것이냐의 차이인데 제가 좀 취재해보니까 안에서 좀 경론이 있었대요. 막 자기들끼리 상처럼 너만 입는다. 지금 다른 때가 아니다. 해서 그래도 적당히 가자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동생의 조언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두수 아시죠? 김두수 동생하고는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김두수가 꽤 많이 정치적 감각은 있는 분이죠. 그렇죠. 정치 평론도 하고 물론 지금은 개혁신당에 가 있긴 한데 이준석한테 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 이게 김두관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도 참배를 했고 11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으로 가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 때 박용진 의원하고 붙었었죠. 마지막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7.77%인가 얻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김두관은 한 30% 정도 예상을 하나?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 있게 얻을 것이다. 박용진보다 낫다. 그렇죠. 김현성 시간에 나와서 꽤 칭찬하더라고요. 이인영은 얘는 좀 너무 고민할 텐데 김두관이 있지 맞아 김두관을 할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인태가 그러면서 이인태 총장이 그래도 30%는 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를 넘다 보면 진짜 미움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로 개딸들은 지금 되게 높여잡고 막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김두관 이제 후보가 네. 뭐 개딸들한테 적극적인 이재명 지지층한테는 욕을 먹을 수가 있지만 지금 당내 당심하고 일반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 보면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네. 지난주 갤럽 조사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이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33이고 민주당은 26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갤럽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미디어 리서치라든지 NBS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하락세예요. 정체되거나 하락세. 지난주에 비해서. 당 밖에서는 이재명이가 별 인기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당내에서 개딸들한테만 지지가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회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가 당시 한나라당에서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또 자기가 계속 제왕적으로 막 휘어잡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상품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상품
이재명이 그렇다고 거듭나서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그런 패턴에 똑같은 상품 하나만 놓고 아 이거 좀 팔아달라 그러면 그 가게 누가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대도 이제 그 뭐 김두관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당의 지금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당대표 연임 그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나와서 부정이 늘 긍정 평가보다 높았는데 지금 엊그저께 7, 8일 날 조사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은 네. 부정은 50이고 긍정은 38로 부정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 평가가. 네네. 그것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부정이 87이고 긍정이 8, 개혁신당은 부정이 61, 긍정이 33. 무당층, 네. 특히 무당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는 부정이 46이고 긍정이 21로 절반 수준뿐이 안 돼요. 긍정이. 네네. 물론 민주당에서는 부정이 17이고 긍정이 75. 네. 조국 혁신당은 부정이 21, 긍정이 68. 그러니까 이 75% 네. 이게 지금 개딸들 지지층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무당층이 중요해요. 중도층. 예, 그러니까요. 중도층에서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김두관이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33% 정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있느냐. 그게 예. 사실 아픈 구석이거든요. 왜 이재명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갖고는 집권할 수 없다. 네. 이게 지금 김두관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10월, 11월 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2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빠르면 2개 다 10월에 네, 나올 10월에 수도 또 있고. 나온다. 네, 9월 말과 9월 초에 결심 공판이 있기 당심과 민심의 이런 괴리 상태에다가 네네. 1심 선고가 나온다 한다면은 뭐 2개가 다 이재명한테 치명상을 줄 만한 중형이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하나는 나온다. 네네. 이게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동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렇죠. 김두관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10월에 사법 리스크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법정 구속이 가능한 그런 그 위중한 가중 형벌, 그러니까 형벌을 더 양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정 구속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하는 법조인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이가 대여 공세를 자제하면서 민생 이슈를 들고 나온 것도 결국 자신의 유죄를 좀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네. 다 이렇게 대안 세력으로서 또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책임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범죄 혐의 1심이 설사 나오더라도 그걸 호도하면서 개딸들의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서 우리는 2심에 가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압박을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또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느냐, 수사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아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도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재명만 무너져 버리면 민주당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먹고 사니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먹고 사니즘을 진짜 실현하려면 이재명이 감옥 가면 된다. 왜냐면 감옥 간 이후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방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거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할 거다. 그러므로 이재명만 감옥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비전경쟁 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겉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쟁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게 또 민주당의 어떤 고민이랄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대안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니, 사실 다시 돌아보면 비명행사라는 건 정말 이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예. 주류 세력이 갑작스럽게 그 공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파편화돼서 모래알처럼 저렇게 흩어질 줄이야. 민주당이 처음 겪는 일이죠. 제가 느끼기. 예.